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 아빠 달달달봉이 아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같은 공유를 하기 위해서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장 나름 선방을 했죠. 하지만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에 불과하고 또 언제나 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년, 내후년, 5년, 10년을 보고 있죠.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쁜 마음을 좀 더 배가 되게끔 하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이죠. 마이크론, 그 세계 메모리 반도체 거의 3위 정도 하는 업체죠. 삼성전자는 메모리 부동의 1위입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부동의 2위입니다. 확고한 2위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지킬 건 지키고, 그리고 파운드리 비메모리 분야에서 엄청나게 약진을 바라봅니다. 거기에 대한 시그널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며칠 전이죠. 며칠 전이 아니고 30일이면 어제입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 하루 차이인데도 과거가 한참 지난 과거 같아요, 느낌은. 자, 삼성전자 그 투자자 포럼 2020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러한 유의미한 그러한 발표를 했죠. 자, 마이크론의 176단 낸드 플래시입니다. 세계 최초로 양산을 했다는 그 발표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구독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상당히 삼성전자의 메모리가 이제 위기다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삼성전자 투자자 포럼 2020에서 삼성 256단 낸드 플래시 가능하다고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2020 투자자 포럼에서 나온 그 얘기를 간단하게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대신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여러분들이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 분야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D램 부동의 1위고 낸드 플래시 역시 부동의 1위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2020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 차세대 낸드 플래시죠. 차세대 낸드 플래시 그 D램에서 낸드 플래시하고 D램에서 차별화된 기술로 인해서 반도체 시장에서 초격차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는 포부까지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그 차세대 V낸드죠. V낸드란 말이 버티컬 낸드란 말입니다. 이 더블 스택 기술을 도입해서 256단 적층까지 가능하도록 기술력을 한층 더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256단 더블 스택으로 올린다는 말이 이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이크론이 비록 176단으로 세계 최초로 양산을 했다지만 이걸 뛰어넘는 그런 기술이죠. 삼성전자는 벌써 내년에 분명히 어느 정도의 그 시나리오가 다 있을 겁니다. 마이크론이 비록 176단으로 후발주자들이 낸드 플래시 이 분야는 후발주자들이 무섭게 올라오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삼성전자의 초격차 기술로 인해서 충분히 그 부분을 못 뛰어넘게끔 충분히 앞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일 오늘 업계에 따르면 그 삼성전자가 지난달 30일입니다. 어제 그 삼성전자의 투자자 포럼 2020에서 7세대 낸드 플래시 더블 스택 기술로 해서 제작될 것이라는 말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그 회로에 전류가 흐르는 그 구멍을 한 번에 뚫는 그 싱글 스택입니다. 이 기술을 적용해 왔죠. 단수가 그 늘어남에 따라서 두 번에 나눠서 찍는 그 더블 스택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최신 그 낸드, 여러분, 낸드 제조에 그 세계에서 그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상용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로서 기존 대비 공정수 증가도 올라가고 단가 역시 최소한 10% 정도 오를 것으로는 보이는데, 삼성전자가 지난 10월 29일입니다. 그때 진행된 그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진행된 그 컨퍼런스 콜에서 7세대 그 V낸드죠. 이 더블 스택 기술을 처음 적용할 예정이다. 이래 얘기를 벌써 했었습니다. 싱글 스택에서 쌓았던 그 물론 삼성전자의 엄청난 어깨 선도의 셀, 여기에 그 애칭 기술을 최대한 적용해서
그 지속적인 그 원가 경쟁력을 분명히 확보할 것이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이처럼 이렇게 나선 그 이유가 있죠. 최근에 그 메모리 업계에서 그 낸드 플래시 적층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가 그 저장 공간을 아파트처럼 여러분 세로로 쌓아 올린 칩입니다. 물론 그 적층수를 높이면서 그 칩의 높이를 낮추는 기술이 물론 핵심입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보자. 여러분 그 삼성전자의 2019년 그 점유율이죠. 2019년 점유율 보면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키옥시아, 그리고 저기 마이크론이 한 4위 정도 되겠네요. 11%. 그리고 2020년 올해 그 3분기 점유율은 여전히 삼성전자 1위였죠. 하지만 지금 이 그래프를 제가 여러분들 보여주는 이유는 이 낸드 플래시 분야는 삼성이 뭐 부동의 1위지만 그 후발주자들의 기술력과 그 후발주자들의 그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이 와중에 삼성전자의 초격차 기술이 좀 더 눈에 띄는 거죠. 자, 삼성 마이크론한테 한 방 먹었다. 이 얘기가 아닌 이유가 세계 3위 메모리 제조업체 그 미국의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5세대 3D 낸드라고 이름이 붙여졌죠. 176단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업계 최초로 양산을 해서 이달부터 고객사에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5세대 3D 낸드 기존의 그 96단 낸드보다 적층수를 한 40% 정도 증가시켰고 다의 크기는 한 30% 정도 줄였고 그리고 여러분 쓰기, 읽기 이 지연도 35% 정도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 데이터죠. 이 전송률도 33% 정도 향상됐다고 하는데 물론 그 대한민국의 SK 하이닉스도 176단 4차원 낸드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 생산 시점이 아직까지 미정인데 물론 SK 하이닉스도 발표를 하지 않을까. 최근에 그 인텔의 그 수주까지 인텔의 그 M&A까지 있었죠. 그 인텔의 그 낸드 부분을 인수한다는 말까지 있었는데 향후 아마 낸드 분야에서는 SK가 한 2위로 차고 오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SK 역시 뭐 인텔의 144단 낸드로 그 신제품 출시 공백도 분명히 메울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삼성전자 여러분 평택 공장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평택 2라인 앞으로 삼성전자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평택 2라인 여러분 앞전에도 보여드렸죠. 공장을 한참 증축을 하고 있는데 자 삼성의 더블 스택 최초로 적용한 차세대 낸드 플래시인 7세대 V낸드 이거 역시 여러분 평택 사업장 P2 생산 라인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내년부터 본격 양산할 계획이라 하는데 삼성이 그 7세대 낸드의 그 단수를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뭐 영업 비밀일 수도 있겠죠. 물론 자신감은 있을 겁니다. 그 삼성전자 그 메모리 사업부 마케팅팀 전무가 같은 더블 스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마이크론의 뭐 더블 스택이나 뭐 삼성의 더블 스택이나 뭐 타사와는 삼성에서는 그 확실한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이 그 구현한 낸드 플래시의 높이가 경쟁사 대비 낮아서 대비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기술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높이에 대한 경쟁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삼성전자 그 낸드 플래시 여러분 낸드 플래시 수요 자체가 스마트폰 5G 전환하고 서버 SSD 이 수요로 인해서 오는 2024년까지 여러분 약 한 30에서 35% 정도 규모로 연평균 성장률이 보일 거라고 전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삼성전자의 향후 전망이 밝다 생각하죠. D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하고 서버를 중심으로 해서 10%에서 15%에서 20% 정도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낼 거라고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업계 관계자들은 그 스마트폰 한 대당 D램 평균 탑재량이 2019년도에 예를 들어서 4GB를 상회하기 시작했는데 PC 한 대당 그 D램 평균 탑재량 8GB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2025년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5G 비중이 그때는 한 10억대를 상회한다고 하는데 스마트폰 한 대당 그 D램 평균 탑재량이 한 8GB 정도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 정도만 되더라도 삼성의 메모리 분야도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올해 10나노급 3세대 그 D램에 여러분 EUV 공정을 세계 최초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하고 있죠. EUV 기반의 그 차세대 D램 양산 능력을 완전히 끌어올렸는데 여러분 이거는 다른 데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이죠. 향후 뭐 SK에서도 어느 정도 하겠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이 자체가 여러분 삼성전자의 퀀텀 TF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멋있죠. 자, 코로나19 여파가 그 디지털 전환을 엄청나게 가속화시켰습니다. D램하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도 향후 엄청나게 높아질 거며 그리고 D램에서 여러분 차별화된 극자회선 EUV 기술을 적극적으로 아마 삼성전자가 활용을 해서 첨단 공정을 아마 선도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의 그 높은 수요도 분명히 다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세계 3위 메모리 마이크론 여러분. 마이크론 돈이 삼성전자보다 없습니다. 자기네들도 EUV를 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죠. 그 핵심은 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글로벌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의 아직 2위 자리를 넘보지도 못할 그런 글로벌 파운드리 역시 초미세 공정에서 EUV를 거의 뭐 포기를 하다시피 아마 했습니다. 물론 돈 문제입니다. 전부. 그만큼 삼성전자는 TSMC와 견주어도 손색 없는 그러한 자본을 가지고 있고 기술 역시 대단하죠. 자, 삼성전자의 그 D램 부분이 지난 3년간 여러분 3년간 이익이 대만의 TSMC 동기간 이익보다 한 46%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TSMC의 그 최고 이익률이 삼성 D램의 그 최저 이익률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왜 반도체 시가총액에 대만의 TSMC한테 뒤지는지 저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물론 파운드리가 워낙 세계 시장에서 크고 앞으로의 그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물론 시가총액에 엄청나게 반영이 되겠죠. 하지만 삼성전자도 파운드리에서 향후 몇 년 안에 분명히 그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D램 사업이 삼성전자 전체 매출에는 분명히 한 15%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시가총액이 TSMC의 한 21%, TSMC가 21%더 많습니다. 앞으로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삼성전자가 그 메모리 사업의 그 극심한 변동에 따른 그 리스크, 물론 메모리 사업은 여러분 변동이 있습니다. 이 위아래로 사이클이 있죠. 이 자체를 삼성전자에서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업에 엄청나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일환으로 여러분 파운드리라는 걸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현재로서는 이 파운드리가 그러한 사이클 리스크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큰 시장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그리고 메모리가 그 양산에서 그 문제점을 삼성전자는 상당히 장점이 있죠. 메모리를 하기 때문에 그 양산 공정에서 그 문제점도 분명히 개선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파운드리의 그 불특정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정 기술력을 개선할 것으로 충분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 반도체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인텔도 있지만 인텔은 지금 현재 파운드리는 거의 이제 접어야 될 단계죠. 자, 삼성전자 이번 포럼에서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서 한 133조 규모 투자 진행한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재차 이번 포럼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의지가 확고하다는 말이죠. 시스템 반도체에서 크게 여러분 설계 회사인 그 팹리스 그리고 위탁 생산까지 하는 파운드리 이렇게 나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설계도 분명히 하고 생산도 하고 몇몇 안 되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강점이 있는 그러한 업체로 생각합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그리고 그 삼성전자가 3나노부터 여러분 적용되는 그 GA 공정이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죠. 여기서 분명히 변곡점이 생긴다고. 이 GA 공정하고 이 단계하고 그리고 MBC 팻이 있습니다. MBC 팻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차별화를 분명히 해서 대만의 TSMC를 분명히 능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GA라는 말은 게이트 올 얼라운드를 말하고 MBC 팻은 여러분 멀티 브릿지 채널입니다. 이 두 가지
자체로서도 물론 이를 갈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앞전 영상에서 하이 NA EUV 시스템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앞선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이 3나노의 이재용 부회장이 이를 갈고 있는 그러한 EUV 공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계가 완성이 된다면 삼성전자가 투자를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3나노의 기술을 적용을 해서 아마 그 TSMC를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선점을 하지 않을까 그래 예측을 해봅니다. 자, 향후 그 웨이퍼 단에서 그 다이를 삼성전자는 그 웨이퍼 다이를 서로 연결하고 그리고 적층하는 기술이 계속해서 강조가 될 것 같은데 메모리의 그 로직 그리고 동시에 그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한테는 엄청나게 유리한 기회가 아마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번 포럼에서 그 카메라 이미지 센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래 얘기를 했죠. 그에 따른 핵심 기술 아이소쉘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도 그 이게 대해서도 뭐 설계는 했는데 아이소쉘이 그 경리하다는 뜻인데 일단은 그 두 가지 경리하다는 말과 그리고 세포하고 합쳐진 단어인데 이미지 센서를 구성하는 픽셀 사이에 그 절연부를 형성을 해서 그 픽셀로 들어온 빛을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인데 이것 또한 삼성전자는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죠. 물론 그 시스템 LSI 그 센서 사업팀에서 아이소쉘이 그 1억 화소가 넘는 그 모바일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데 기반이 분명히 됐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기술도 계속해서 적용할 거라 얘기를 하는데 자,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한테 각인을 시켜줬습니다. 삼성전자는 미래가 있고 아직까지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초기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걸 설명을 해준 거죠. 우리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대신 제가 또 읊어드렸습니다. 자, 삼성전자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잘 나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내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영상이었지만 형님 누님들 구독자님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좀 부족하지만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